주제가 작성합니다. 농어촌 전형의 유불리, 농어촌 생기부 작성법과 트렌드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군인고등학교가 워낙 잘하고 있는 학교라서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제가 어쨌든 농어촌 전형의 지난해 입시 결과들을 보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사례들 정도를 소개드리는 쪽으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제 뒤에 이어서 해주실 송지훈 교수님께서 다소 이제 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해주실 거라 저는 실천적인 지침들이나 레퍼런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비로소 이제 수시에 이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정시, 그러니까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전형은 약 20% 정도밖에 안 되고,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전형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수시라고 해서 생활기록 등을 중심으로 한 전형이 8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 3, 4년 정도가 지나면 수시가 90%, 정시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서의 수시 전형의 시행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수도권은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현재 농어촌 학교들의 경우에는 이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이 이제 입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군의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당연히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교내 활동 등을 기반으로 한 이 생활기록부의 작성이 입시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에서 농어촌 전형은 위와 같은 전형들로 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가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통합 전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밑에 보이는 기회균형 전형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형입니다. 그 밑에는 농어촌 전형이 별도로 있는데 요거는 농어촌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밑에 다양한 전형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전형으로 모집하는 전형이 7,600명 정도, 그리고 농어촌만 모집한 전형이 200명 정도, 농어촌 이외에 이제 각각의 특수 계층들만 선발한 전형이 여러모로 따졌을 때 한 3,000명 정도, 2,500명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거를 보고 제가 한번 늘 고민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 전형 중에 농어촌도 있고 이제 서해 5도 전형이라고 해서 연평도, 백령도 같은 데 출신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통합 전형, 요 세 가지가 있겠죠. 통합 전형에는요, 농어촌도 들어올 수 있고 연평, 백령도도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농어촌 전형에는 농어촌만 들어올 수 있고 서해 5도 전형에는 서해 5도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서해 5도 전형과 통합 전형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요? 넣을 수만 있다면. 보통은 서해 5도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서해 5도의 학생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쭉 불러 모아서 자기들끼리 정하세요. 너 어디 가자, 너 어디 가자, 너 어디 가자. 이렇게 인원수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자, 반면에 농어촌은 인원수가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만 전용으로 하는 전형 인원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농어촌 학생들은 대부분 통합 전형과 농어촌 전형을 골고루 이용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전형에 있어서 주요 대학들은 어떻게 수시를 시행하는지를 보니까요, 대부분 학생부 종합으로 시행을 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당의 서류가 70%, 면접이 30%, 연세대학교는 서류가 60%, 면접이 40%, 고려대학교는 서류가 60%, 면접이 40%.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서류를 막 넘긴 소리가 들리는데요.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얘기하고 있어서 서류를 나중에 읽어보시고 지금은 한번 보시는 게 너무 나으시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서강대로 가면 서강대는 서류가 100%, 성균관대학교도 서류가 100%, 그리고 한양대학교도 서류가 100%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 최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면접을 본다. 물론 서성한이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이지만 서영고는 면접을 좀 보는 추세다. 그 밑에 서성한의 경우에는 서류 중심의 평가를 한다. 또 특히나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 형태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는 없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담아두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한번 고민해 볼 게 최상위권 대학에서 면접을 보기는 보는데 대부분 제시문 면접을 봅니다. 뭐냐면 학생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서류 한 장을 주고 학생이 그 내용을 분석한 내용들을 말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술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농어촌 학생들은 이제 생활기록부를 조금 어렵게 적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생기부에 가서 질문받을 일이 없어요. 생기부를 통해서 질문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농어촌 고등학교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뭐 129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반고가 98만 명 정도 됩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데이터가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추정치긴 하지만 5만 9천 명 정도를 보고요. 거기에서 자율고등학교랑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각각 3천 명과 3,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자율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고등학교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자사고 같은 느낌이 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지금 이제 비율상으로만 보면 전체 고교는 일반고 75%, 특목고 4.1%, 자율고 6.8%, 농어촌 고교는 일반고가 72%, 특목고 5.1%, 자율고 5.1%라서 얼핏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농어촌에는 자율고등학교라는 게 일반고에 많이 합쳐져 있고 이 학교들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계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농어촌은 이 농어촌 관련 전형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조금 명문고의 비율이 오히려 일반적인 대상 학생들보다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농어촌 전형을 쓸 거니까 생기부가 약해도 되겠지라는 이제 마인드보다는 농어촌 고교로 가려는 아이들이 오히려 고등학교의 종이 특성 경우가 더 많구나. 그걸 잘 이용해야겠다 싶고 지금 군의고등학교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에 아이디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으니 좀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들 많이 이용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예비 고등학교 2학년부터 5등급제 시행이 됩니다. 원래 1등급이 4%까지였는데 이제 10%까지입니다. 한 해를 지나놓고 나니 나온 결과는 생각보다 1등급 따기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당초에 예상했을 때 이렇게 되면 5등급제가 되면 1.0등급이 한 전국에 4%, 5% 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부산시에서는 1.0이 약 2.07% 그리고 1.07% 정도가 나왔고 경기도에서는 1.76% 정도가 나와서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성적을 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간단하게 해석을 드리면 내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변별력이 있긴 하다. 다만 5등급제로 오면서 변별력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의고등학교 인원수가 별로 이제 고민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생활기록 작성에 조금 더 힘을 쓰자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가면 만나실 플로우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한 학기당 각 과목별로 2개씩 수행평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보통 수행평가는 보고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수행평가를 적고 나면요. 하는 과목도 있고 안 하는 과목도 있지만 자기평가서를 적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기평가서는 내가 이 과제를 어떤 취지로 어떻게 했으면 연습을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 서류입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교사가 관찰하에 작성을 해주게 되고 이게 최종적으로 학생과 학생에게 보여주고 못할자 정도 수정을 받으면서 생기부 작성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죠. 생기부 좋아야 된다 말은 많이 하지만요. 결국 여기에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학생에 대한 관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들 고민하셔야 될 것은 내가 결국 고등학교에 보낸다고 하면 고등학교에 쓰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넘어가서요. 지금 이제 대학들은 이 세 가지의 역량을 가장 많이 봅니다. 한양대학교도 동일한 걸로 아는데요. 이제 학업 역량,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이 아이의 진로가 얼마나, 이 진로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뛰어나냐. 그리고 공동체 역량, 얼마나 사람 좋냐. 요 세 가지 정도를 보고요. 서울대학교가 조금 지표가 달라서요.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봅니다. 종합적 사고 역량이라고 해서요. 아이가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지. 두 번째 창의적 사고, 지식 탐구, 자기 관리라고 해서요. 아이가 열린 태도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요. 학생이 학교 생활 과정에서 타인 존중과 긍정적 가치관, 윤리 태도 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보는데요.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요 세 가지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3년이 기획이 돼야겠죠. 사실 아이디가 이런 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군의고가 여기에 됐으면 잘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건요. 생기부에서 이 세 가지의 면모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우리 아이가 이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그 유대상에 맞는 모습을 생기부에서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당면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미리부터 이런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 아이디 소리를 때 되게 반가운데 너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쭉 넘겨서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올해 농어촌 학생들이 대학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느낌을 말씀드리며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학교에서 시행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됩니다. 특히 IB 학교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여기 자율형 공립고교대에서 그런 부분들의 퀄리티가 되게 높을 겁니다. 하지만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게 하고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기부의 분량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얼마나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고 정말 작은 숫자에 몰입을 하자. 자,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거는 대학이 보고자 했던 아까 보여드렸던 역량들에 적절하게 안배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역량에 골고루 안배하셔야 된다는 점. 두 번째,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자 전형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요. 농어촌 학생이 되게 좋은 대학을 간 경우에 입학사정관 인터뷰나 학생 인터뷰 혹은 학생 생기부를 뜯어보면요. 해당 지역사회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관심을 가진다거나 애정을 가진다거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는 게 보면 어떤 지역에 사실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들인데요. 그 전형의 취지를 좀 살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지역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친구들이 좀 선호되는 양상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살려봤으면 좋겠다. 지역과 결부된 활동을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최대한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듣자,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인데요. 어쨌든 고교 학점제 세대입니다. 과목을 잘 고르셔야 되고 특히 여기 대구광역시이기 때문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들 굉장히 많고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또 교내 과목들 많이 들으셔야 돼서요. 제가 며칠 전에 경신고등학교 갔다 왔는데요. 대구 경신고등학교 이제 2학년 1학기 올라간 학생이 이번 학기의 과목을 11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려운 거 열심히 많이 들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또 진로 연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각 과목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업, 진로, 공동체.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진로랑 공동체는 많이 살리는데 학업을 잘 못 살리세요. 학업 역량은 뭐냐? 생기부에서 내가 배운 과목, 내가 배운 내용에 심화된 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많이 좀 해보면 좋겠다. 자, 그리고 저는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교사의 주관이 많이 겪은 생기부가 특별하게 우리 좀 잘 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기부의 발췌인데요. 모든 수업 활동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데에서 성실함과 뛰어난 역량을 갖췄다. 수업 태도 및 능력이 있어 단연 돋보이는 최고의 학생으로 수업 교사를 간편하게 맡은 우수한 학생이었다. 세밀한 디자인과도 체계적인 발표로 최고점을 받았다. 청중과 함께 즐기는 멋진 페인랩을 발표했다. 실제 생기부 사례들이고 서울대 붙은 학생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교사의 주관이 들어가면 좋은 건가라는 헷갈림이 많지만요. 농어촌 전형은 특별하게 요게 좀 많은 학생들이 잘 붙습니다. 요게 조금 한 번씩 이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짧은 발표 시기였지만 핵심만 말씀드렸고요. 오늘 발표제 자료의 대부분의 내용이 더 들어있으니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모쪼록 남은 시간 또 이제 좋은 어떤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